이토록 몸이 좋아하는 순간. 박윤정 지영. 마음의 허기를 음식보다 운동으로 채웠다. 제일 흐뭇한 시간이 왔다. 퇴근 후 마트에 들러 장을 보면서 간식 거리를 골라 넣는다. 일단 아이스크림 99콘 한 통, OS 한 통, 홈런볼 5포를 산다. 이른 아침부터 바쁘게 움직였던 나에 대한 보상이다. 어찌하다 보니 모두 달콤한 간식이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제철 과일도 산다. 달콤한 간식은 저녁을 먹고 설거지가 끝난 후 TV 앞에서 빛을 발한다. 딱히 챙겨보는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은 없다. 채널을 돌리다 마음에 드는 프로그램을 볼 뿐이다. 편한 자세로 누워 달콤한 과자를 먹으며 시간을 보낸다. 2차 가야지. 거한 회식이 끝나고 다들 2차를 주도한다. 돼지 갈비가 배에 거득하다. 배부른 포만감에 기분이 좋다. 맥주집으로 2차를 간다. 치킨과 황도, 마른 안주를 곁들여 시원한 맥주를 들이킨다. 벌컥벌컥 맥주가 잘도 들어간다. 배는 도대체 얼마나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치킨을 먹고 황도도 먹는다. 중간중간 마른 안주가 대화에 씹는 맛을 더해준다. 회사 직원들과 친목은 깊어져가고 나의 몸도 체지방 덩어리가 되어가는 회식의 밤이다. 여기서 끝날 줄 알았지. 아니다. 퇴근길 아버지가 하시던 일을 내가 한다. 한 손에 샌베이 과자를 사오시던 아버지를 닮아간다. 지금은 샌베이 과자점이 없다. 하지만 수입 과자점이 많다. 미국, 일본 등 세계 여러 나라의 가장 맛난 과자의 유혹을 피할 수 없다. 아버지는 간식을 좋아하셨다. 냉장고에는 365일 아이스크림, 과일, 건어물이 가득했다. 아버지는 지금도 간식을 좋아하신다. 조금은 덜 드시려고 노력하지만 끊을 수는 없는 일이다. 나도 한 손에 가득 군것질거리를 들고 기분 좋게 집으로 간다. 엄마, 오늘 저녁은 라볶이 해주세요. 아이들이 라볶이를 주문한다. 주섬주섬 냉장고에서 어묵, 양파, 양배추, 떡을 꺼낸다. 그리고 라면 사리 3개, 넉넉하게 큰 웍에 듬뿍 담는다. 넉넉하게 큰 웍에 듬뿍 만든다. 이렇게 많은 양을 누가 다 먹을까 싶지만 청소년 2아들과 나는 그 일을 해낸다. 탄수화물이 가득한 저녁은 자주 반복되었다. 탄수화물 중독, 과자, 떡볶이, 빵, 국수는 몸에 들어가면 뇌를 자극하여 쾌감을 느끼는 부위가 활성화된다. 도파민을 쉽게 자극하는 일이기에 또다시 이런 음식을 찾게 만든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 탄수화물과 달콤한 간식이 몸에서 당기는 것이다. 여기서 잠깐만, 탄수화물 중독은 감정 때문에 생기는 것인가? 몸은 기분 전환을 위해 도파민을 쉽게 부르는 방법으로 탄수화물을 소환한다. 그럼 탄수화물 중독이 지속해서 반복되면 몸은 어떻게 변할까? 삶아지는 것으로 끝날까? 달콤한 간식은 설탕이 많다. 탄수화물에 함유된 단당면은 몸에 빠르게 흡수된다. 감정을 기분 좋게 만들지만 몸에서는 높아진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 인슐린이 분비된다. 인슐린은 혈당을 떨어뜨린다. 떨어진 혈당이 저혈당이 되면 우리는 다시 단 것을 찾게 된다. 지속해서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 인슐린이 쉼없이 움직이면 결국 그 기능을 잃어버리게 된다. 때는 인슐린을 떨어뜨려주지 않는 상황인 당뇨가 오는 것이다. 건강검진 결과에서 술도 안 마시는 사람이 지방간이 나오는 경우를 종종 보았다. 담배를 피지 않는 사람이 폐암에 걸리는 경우처럼 의아했다. 왜 술도 안 마시는 사람의 지방간이 있을까? 간은 독소를 분해하는 해독작용을 한다. 또 각종 호르몬을 분해하고 인슐린 관장을 근육과 간이 한다. 지방 분해를 위한 담즙을 만드는 것 또한 간이 하는 일이다. 간은 하는 일이 많다. 과도하게 과당을 섭취하면 간에 손상을 준다. 인슐린을 무리하게 사용한 결과다. 인슐린을 제대로 불러내지 않아야 간을 보호할 수 있다. 달콤한 군기질만 안 해도 당뇨와 지방간에서 멀어질 수 있다. 운동으로 감정을 조절하니 건강한 음식만 먹고 싶다. 가을 저녁, 시원한 바람이 부는 한강에는 사람들로 북적인다. 사이클이 줄지어 지나간다.
사이클을 타는 사람들도 부쩍 많아졌다. 자신만의 속도로 걷는 사람, 강아지와 산책을 나와 걷기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사람도 있다. 나도 사람들 틈에서 섭섭 후후 조깅을 한다. 달리기는 매번 쉽지 않다. 쉽지 않은 달리기를 계속하는 나도 신기하다. 호흡이 거칠다. 심장은 온종일 조용히 자리를 지키다가 달리기를 할 때면 자신의 위치를 드러낸다. 심장아, 내가 거기 있는 거 안다. 나 좀 뛰자. 적당히 뛰라고? 그러고 보니 심장과 나는 둘 다 뛰고 있었네. 그래, 같이 뛰자. 집에서부터 끌고 나온 걱정이 정신없이 달리는 호흡 속에 사라진다. 오늘의 달리기에 하나의 걱정을 보내듯 숨을 쉰다. 힘들 때 저절로 한숨을 쉬듯 달리기는 미친 숨쉬기로 걱정을 완전히 날려주는 듯하다. 나는 잘 뛰지 못한다. 그냥 걷기보다 조금 빠르게 뛰는 것조차 힘들지만 뛸만하다. 이 뛸만하고 정신없는 일이 나를 무릎시킨다. 오로지 달리는 힘이 이외에는 아무 생각을 할 수 없다. 숨은 차오르고 발은 무겁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러닝 고수가 되면 딴 생각도 많이 한다던데 러닝 위주로 할 날이 올까? 아니, 안 오면 좋겠다. 나는 나랑 대화하는 러닝이 좋다. 그만 뛸래. 아니, 조금만 더 뛰자. 단순한 대화지만 온전히 이 대화에 집중한다. 어느 시간에 이렇게 뭔가 대화를 할까? 운동하면 끊임없이 내 몸이 말을 걸어온다. 이 대화에 집중하다 보면 집에서 끌고 나온 걱정은 자기 자리를 잃고 시무룩하게 사라진다. 관심받지 못한 걱정은 풀이 죽어버린다. 이놈이 내가 잘 뛰지 못해도 그냥 뛰는 행위만으로도 좋은 것이다. 이제 미우나 고우나 운동을 할 수밖에 없다. 미우나 고우나 아들 다음으로 운동이라니 취미의 경계를 두고 싶지는 않지만 아들처럼 무심한 달리기를 한다. 온몸에 땀이 흐른다. 운동 후 흘리는 땀은 개운하다. 반신욕으로 땀을 빼도 시원하다. 샤워하고 나오면 쌓인 설거지와 분리수거 빨래가 가득하다. 짜증내지 않는다. 마음에 있는 쓰레기통을 비우고 와서 스트레스가 없다. 온종일 업무와 운동을 했어도 피곤이 누적되지 않는다. 달리고 오면 비워진 쓰레기통처럼 감정을 처리하기 편하다. 오히려 활력이 넘치는 체력 덕분에 쌩하니 집안일을 해치운다. 아들 방에서 고요히 들리는 컴퓨터 잡판 소리에도 동요하지 않는다. 내가 발로 뛰다 왔다면 아들 둘은 손가락으로 달리고 있는 거로 생각한다. 운동하기 전에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단 것을 찾아 먹었다. 기분이 좋아도 먹고 화가 나도 먹었다. 내가 운동하지 않고 집에만 있었더라면 달콤한 아이스크림과 홈런볼을 곁에 두고 누워 있었을 것이다. 하루의 푸근함을 달콤한 과자로 위로받았으리라. 달리기로 위안받은 나는 가볍게 아몬드우유를 한 잔 마신다. 운동하면서 군것질이 준 것도 있지만 운동하는 시간에는 먹을 것이 생각나지 않고 과도한 스트레스로 달콤한 것을 찾지도 않는다. 생각해보면 금방 알 것이다. 집에서 놀고 있을 때 더 많이 먹는다는 사실을, 그건 배고파서가 아니라 보상심리로 먹는 것이다. 심리학자 수잔 엘버스가 감정식사에서 소개하는 EQ도 같은 맥락이다. EQ란 순간의 감정이 휘둘리지 않고 자신에게 유익한 음식을 선택하도록 도와주는 내면의 힘을 말한다. 운동하고 잠을 자면 아침에 눈이 저절로 떠진다. 눈 뜨자마자 배는 안 고프다. 공복에 절 운동과 스쿼트 50개, 데드리프트 50개를 채운다. 사과 하나, 단감 하나를 꺼낸다. 어젯밤 구워놓은 고구마도 꺼낸다. 마지막으로 올리브유를 듬뿍 넣은 계란 프라이를 한다. 출근 준비를 하면서 사과 한 조각, 단감 한 조각, 고구마를 먹는다. 사실 아침 운동하고 집안일을 챙기다 보면 시간이 빠듯하다. 분명 어젯밤에 집안일을 다 해놓고 잤는데도 아침에 집안일이 왜 또 생기는 건지 집을 나서기 10분 전에 계란 프라이로 마무리 식사를 한다. 든든하게 아침 식사를 하면 사무실에 출근해 달콤한 간식을 찾는 일이 없다. 규칙적인 식사 습관이 자리 잡는다. 몇 끼의 적당량을 챙겨 먹으니 폭식하는 일이 줄어든다. 감정적 소비를 위해 달콤한 간식을 찾는 일도 줄어든다. 스트레스를 해결한 밤에는 숙면한다. 불면증으로 생기는 호르몬 그렐린이 분비되지 않는다.
그렐린은 피곤한 상태가 되면 식욕을 일으키는 호르몬이다. 잠이 오지 않는 밤에 피곤하며 몸서리치면서도 위안을 주는 음식이 당기는 건 그렐린 때문이다. 피곤과 스트레스만 관리해도 우리는 감정 소비로 인한 궁극질을 하지 않는다. 야근으로 스트레스 받고 퇴근하는 길이 힘겨워질 때는 배달 음식 앱을 보며 야식과 소주 한 잔 생각이 간절하다. 이 유혹을 참는 건 힘들다. 감정을 처리하지 못하고 결국 야식으로 채운 밤은 다음날 더 무거워진 몸 때문에 후회한다. 몸은 찌뿌둥하고 더 피곤하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나쁜 습관은 나를 채우게 된다. 즐겨 듣는 음악을 들으면서 공원을 걸어보자. 쉬운 방법으로 감정을 처리하지 말자. 쉽게 번 돈은 쉽게 쓰듯 쉽게 얻은 위안은 쉽게 사라진다. 이토록 몸이 좋아하는 순간. 스트레스를 받으면 탄수화물로 도파민의 쾌감을 느끼고 싶어한다. 탄수화물로 도파민을 쉽게 얻기보다 운동을 통해 도파민을 생성하자. 운동 후 스트레스가 해소되어 스트레스로 당기는 단, 당류와 탄수화물을 멀리할 수 있다. 운동하면 규칙적인 식단 관리가 가능하다. 음식은 잘 먹는 것이 아니라 똑똑하게 먹어야 한다. 잘 먹는 게 우리에게 좋은가? 잘 먹고 물질이 풍요로운 시대에 살면서도 우울증은 더 심하고 성인병이 넘쳐난다. 세종대왕도 육류를 엄청 좋아해서 고기 반찬 없이는 수라를 안 들었고 성인이 되어 당뇨, 부종, 수전증 등의 병을 안고 살았다고 한다. 당뇨가 심해 시력이 떨어지고 부종으로 온몸이 염증이었다. 인스턴트도 없던 그 시절에 고기를 많이 먹었다고 그랬을까. 세종실록 즉위 연주를 보면 세종이 즉위한 후 상왕으로 물러 앉은 태종이 신하들에게 주상은 사냥을 좋아하지 않는다. 몸이 귀중하니 때때로 나와 논일면서 몸을 잘 보존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세종은 알다시피 책벌리로 유명하다. 움직이지 않고 책만 보았다. 책 한 권을 반복해서 읽는 것을 좋아해서 100번을 읽은 적도 많다고 한다. 또 새벽 2, 3시에 일어나 20시간 업무에 시달렸다. 과도한 스트레스, 움직이지 않는 취미생활, 육식을 좋아하는 식습관이 문제였다. 임금에게 들을 식단인데 다 유기농이지 않았을까. 과자, 탄산, 음료, 피자도 없던 시절 임금이 드신 음식은 건강에 좋은 식재료였을 것이다. 건강한 음식을 많이 먹어도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하다. 인스턴트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만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채식을 깃들인 단백질 식단, 적당한 운동, 숙면을 통한 컨디션 관리, 스트레스 조절이 조화롭게 유지될 때 건강한 신체와 건전한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다. 좋은 음식을 먹어도 스트레스를 받고 운동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질병에 걸릴 수밖에 없다. 워라밸이 유행하는 지금 일과 삶의 균형뿐 아니라 몸과 마음의 균형이 더욱 필요하다. 효소를 만드는 식사 순서로 소화를 잘 시키자. 소화가 잘 되는 상황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소화 효소는 소화와 흡수를 돕는 일을 한다. 소화 효소가 없다면 잘 씻고 위와 장이 움직여도 제대로 소화되지 않는다. 음식물을 빠르게 분해하는 효소의 역할은 중요하다. 소화 효소가 잘 분비되면 위에 음식이 쌓여 염증이 발생하는 일을 줄인다. 또한 뱃살을 줄이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의학 교수 스티븐 건드리는 오랫도록 젊음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죽는 법에서 장내 유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장이 누수됨의 기억력 저하, 관절염, 염증으로 인한 질병 등이 발생한다고 지적한다. 여기서 잠깐만. 식사량을 줄이면 기운이 떨어진다. 그 이유는 효소와 관련되어 있다. 에너지 대사량을 지키며 효소를 늘려주려면 식사 순서부터 제대로 알아야 한다. 먼저 채소, 샐러드, 과일을 식전에 먹는다. 만약 다이어트 중이면 과일은 적게 먹고 채소, 샐러드 비중을 높인다. 그 다음엔 단백질을 섭취하고 마지막으로 소량의 탄수화물을 섭취한다. 이렇게 식사를 하면 채소가 소화되면서 효소를 공급하게 되어 단백질, 탄수화물을 완전히 소화한다. 남은 효소는 에너지원으로 사용된다. 채소는 삶은 게 가장 좋지만 여의치 않다면 샐러드로 충분하다. 그래서 돈가스 집에 가면 양배추 샐러드를 먼저 주었나 보다. 양배추 샐러드를 2접시 먹고 돈가스를 먹었다.
등산을 갈 때도 에너지가 떨어지면 단 당뇨 간식보다 제철 과일을 챙겨 먹고 단백질 간식을 먹었다. 여름 등산에는 오일만 한 것이 없다. 하지만 그것도 산에서는 적당히 먹어야 한다. 오이와 참외를 싸간 날 단혹스러웠다. 설사가 나오는 대참사가 벌어졌다. 그 후 오이와 참외는 같이 먹지 않았다. 둘 중 하나를 선택했다. 겨울에 등산할 때는 사과와 단감을 가져간다. 효소가 풍부한 식단을 구성했다면 다음은 물이다. 물 하나만 잘 마셔도 똥배가 전혀 안 나오게 할 수 있다. 어른들 말씀은 틀린 것이 없다. 밥 먹을 때 물과 같이 먹어서는 안 된다. 다들 이 습관을 고치는데 힘들어한다. 성격이 급한 사람들은 밥을 먹으면서 물을 마신다. 바쁜 직장인과 학생은 밥 먹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자주 물을 마시며 음식을 밀어넣는다. 뜨거운 국에 밥을 말아 먹는 일도 많다. 그를 위해 물을 밥과 같이 먹으면 안 될까? 극단적인 비유지만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떠올려보자. 물기가 많은 음식물 쓰레기는 쉽게 부패한다. 대신 물기가 없이 음식물 건조기에 마른 찌꺼기는 부패 없이 버려진다. 이것은 우리 몸속의 위장과 전혀 다르지 않다. 식사량을 줄이기 위해 공복에 물을 먼저 먹으면 밥은 적게 먹지만 소화는 잘 되지 않는다. 나는 식전 식후 1시간은 물을 마시지 않는다. 위에 물이 없어야 음식을 먹고 위액으로만 충분히 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음식을 소화하기 위한 에너지 소모가 적어서 식후에 덜 피곤하다. 식사 중에도 물을 마시지 않는다. 우리나라 음식은 국물이 많지만 국물도 먹지 않는다. 건더기만 건져 먹는다. 국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복부 비만이다. 운동을 전혀 안 하는 것도 아닌데 배가 나왔다. 그렇다고 물을 너무 멀리하면 안 된다. 물은 하루 2리터 정도 마셔야 한다. 물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물을 마시는 방법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물을 마시더라도 찬물은 되도록 안 마시는 것이 좋다. 몸에 차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 장도 차가워져서 소화에 방해가 된다. 따뜻한 물을 마셔야 몸의 온도를 높이고 면역력도 좋아진다. 여기서 잠깐만. 물만의 독소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입으로 잘 씻고 위에서 소화하고 췌장액으로 분해하고 소장에서 흡수시키고 대장에서 찌꺼기는 버리는 과정이 디톡스의 핵심이다. 침은 타액으로 독을 1차적으로 소독한다. 위액은 따뜻하게 소화한다. 위액을 항상 따뜻하게 유지하는 식습관을 지켜야 한다. 너무 빠르게 음식과 물을 함께 먹다 보면 소화가 잘 안 되어 췌장액이 많이 분비된다. 독을 완전히 소독하지 못하고 소화도 안 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적게 먹고 많이 씹는 것이 장수마을의 식습관이다. 우리는 어떤가? 많이 먹고 꿀꺽 삼킨다. 건강한 식습관은 적은 양을 오래 씹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음식물의 영양소가 잘 흡수되고 독소를 소독하고 배출한다. 남은 소화효소는 에너지로 쓰인다. 어릴 때 분식을 먹고 군것질을 해도 살이 안 찌는 이유는 소화작용이 중년보다 몇 배 더 좋기 때문이다. 나이를 먹을수록 적게 먹고 많이 씹는 식사를 하자. 한 숟가락에 50번을 씹고 한 젓가락에 50번을 씹자. 저절로 소식할 수 있다. 요즘은 간헐적 단식이 유행이다.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되풀이하여 음식을 먹지 않는다. 간헐적 단식은 우리 몸에 쌓여있는 지방을 사용하게 하는 것이다. 선, 입, 선, 줄. 자재를 관리할 때도 먼저 입고된 것부터 차례로 출고하듯이 몸에 지방이 많다면 먼저 들어온 지방을 비우고 그 다음에 쌓아야 한다. 비우지 않고 쌓기만 하면 비만이 된다. 12시간 공복은 여러모로 효율적이다.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지방을 태우는 시간이 생긴다. 지방이 녹으면 성장 호르몬이 증가한다. 성장 호르몬은 근육을 발달시킨다. 현대인은 다 급하다. 먹는 것도 급하고 살 빼는 것도 급하다. 거꾸로 천천히 해야 한다. 마음의 여유가 필요하다. 여유를 가지고 음식을 꼭꼭 씹어 먹는다. 음식이 소화되는 시간을 기다린다. 허기지지 않는 방법은 허기지지 않는 마음도 같이 만드는 과정이다. 운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이완하고 식습관을 개선하자. 중년의 신체 리듬에 맞게 삶의 패턴을 천천히 변화시켜보자. 변화된 패턴은 건강한 노년을 보장해준다. 돌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 지름길이다. 이토록 몸이 좋아하는 순간.
기본을 지켜 바르게 먹는다. 천천히 꾹꾹 50분씩 음식을 씹고 소식한다. 채소를 먼저 먹어 소화 효소 환경을 만들고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섭취한다. 물은 식사 중 식전 식후 1시간 동안 마시지 않는다. 뇌가 건강해지는 방법이다. 일주일에 한 번 12시간 간헐적 단식으로 지방을 태우는 환경을 만들어준다. 부상을 관리하는 올바른 휴식. 100만 21, 100만 22 건전지 광고를 보면 나도 지치지 않고 운동하고 싶었다. 운동에 재미를 붙였다면 이제부터 조심해야 한다. 겁이 많은 초보 운전자는 조심해서 운전하여 사고가 들난다. 반면 운전에 자신감이 붙은 사람들은 가속으로 운전한다. 사고 경험이 없는 운전자는 무서울 게 없다. 운동도 마찬가지이다. 재미가 붙으면 무리하게 운동량을 늘린다. 운동은 점진적으로 늘리다가 자신에게 맞는 운동량을 꾸준히 하는 것이 좋다. 매일 아침 스트레칭만 할 때는 운동 후에 통증이 없었다. 몸에 풀균형으로 뭉친 근육을 풀어줄 때의 통증은 시원한 통증이다. 아침에 간단한 스트레칭만으로도 근육을 이완시킬 수 있어 좋았다. 하지만 스트레칭은 어디까지나 스트레칭이다. 다이어트를 위한 스트레칭은 근육을 말랑하게 만들어주고 노폐물 관리를 위해서는 필수다. 어디 운동이 그걸로 끝이 나는가. 근력 운동을 하면서 단단한 근육 체형으로 바뀌었고 칼로리 소모가 많이 드는 기초대사량을 가지게 되었다. 같은 양의 음식을 먹어도 칼로리가 더 소비되는 몸을 만들었다. 점점 몸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며 무리해서 운동량을 늘리게 된다. 간혹 관절이 아파도 걷기 훈련을 하듯이 더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이 있는데 위험천만한 일이다. 통증을 운동으로 풀어서는 안 된다. 특히 중년에는 관절 부상에 신경 쓰며 점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관절이 아프면 운동하지 않고 한동안 푹 쉬는 휴식기를 가져야 한다. 몸에 통증이 온다면 무엇 때문인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좋아하는 운동을 오래 하고 싶다면 통증이 무슨 신호인지 반드시 알아차리고 관리해야 한다. 처음 운동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자주 근육통을 경험한다. 전혀 쓰지 않던 근육을 사용하니 근육이 놀라서 신호를 보낸다. 이때는 운동 강도를 낮추어 천천히 늘려야 한다. 만약 통증이 너무 심하면 일단 쉬어야 한다. 나는 스쿼트를 처음 하고 다음날 지옥을 맛보았다. 아침에 화장실 변기에 도저히 앉을 수가 없어서 단혹스러웠다. 허벅지 통증으로 앉는 소리를 냈다. 그날 지하철과 회사에서 너무나 웃긴 자세로 다닐 수밖에 없었다. 통증은 대부분 외부 충격 바르지 못한 자세, 너무 근육을 안 쓴 경우에 느낀다. 안 쓴 근육 통증은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꾸준히 하면 괜찮아진다. 유연성 운동과 근력 운동은 관절 운동의 기본이다. 나는 달리기를 하고 나면 무릎 뒤쪽에 통증이 왔다. 통증이 있으면 다음 날은 쉬었다. 무리한 운동은 염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통증의 원인은 고관절의 불균형이었다. 또 코어 힘이 약하여 몸의 균형을 잡아주지 못했다. 몸의 중심부를 코어로 한다. 배 근육과 허리 근육이 약하면 코어가 약하다는 증거다. 특히 키가 큰 사람은 코어가 약하다. 불균형한 자세로 운동을 계속하면 매번 아픈 곳에 통증이 온다. 통증을 느끼면 운동 강도를 낮추고 스트레칭과 보강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한다. 나는 아침 저녁으로 골반 균형 스트레칭과 폰 롤러를 이용한 하체 스트레칭에 집중했다. 평소 자세에도 문제점이 많았다. 운동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도 별다른 통증을 느끼지 못한 채 불균형을 안고 살다가 결국 질병을 안았을 것이다. 통증은 내 몸의 문제점을 미리 알려주는 신호이다. 부상 관리와 휴식. 매주 등산을 할 때 가장 많이 신경 쓰이는 것이 무릎 통증이다. 등산을 즐기는 이들은 무릎 통증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하산 시 급경사에서 통증을 많이 느낀다. 무릎이 타오르는 기분이다. 이럴 때는 하산할 때까지 참고 있으면 안 된다. 일단 스프레이 팥으로 응급처치하고 열감을 식혀준다. 하산 후에는 반드시 냉찜질하여 붓기를 관리해야 한다. 하루 이틀 계속 통증이 있다면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고 휴식해야 한다. 무릎에 통증이 오는 것은 무리하게 사용했기 때문이다. 평소 무릎 강화 운동을 꾸준히 하여 통증을 예방할 수 있다. 무릎 관절에 가장 영향이 큰 근육은 허벅지이다.
특히 뒤쪽 근육보다 앞쪽 허벅지 근육이 영향이 크다. 허벅지 근육이 많아지면 무릎으로 가는 충격을 흡수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또한 무릎이 강화되기 때문에 통증을 분산시킬 수 있다. 허벅지 운동은 벽에 기대서 하는 스쿼트와 런지를 수시로 한다. 평소 관절 주변 스트레칭을 자주 한다. 중요한 것은 절대로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잠깐만. 벽에 기대서 하는 스쿼트는 무릎이나 허리의 통증이 있어도 쉽게 할 수 있다. 벽에 대고 선 상태에서 발은 평행하게 만들고 어깨 너비만큼 벌린다. 상체를 아래로 앉으며 80도가 되는 지점에서 3초가 멈춘 뒤 천천히 올려준다. 올라왔을 때 무릎이 완전히 펴지지 않도록 한다. 런지는 두 발을 골반만큼 벌린다. 오른발을 70에서 100cm 앞으로 내민다. 등과 허리는 똑바로 편 상태에서 오른쪽 무릎을 90도 구부리고 왼쪽 무릎은 바닥에 닿는 느낌으로 몸을 내린다. 다시 몸을 올릴 때는 반드시 하체의 힘으로 올라온다. 뒷발에 발가락에 힘을 주어 올라온다는 느낌으로 한다. 관절이 아프면 움직이기 싫다. 무릎과 발목이 아프면 밖으로 나가는데 제약이 따른다. 어깨에 통증이 있으면 숙면하기 힘들다. 허리가 아픈 사람은 일상생활 자체가 힘든다는 것을 잘 알 것이다. 관절 건강을 챙기지 않으면 몸의 움직임이 줄어든다. 움직이지 않으면 내장기관의 건강도 같이 나빠진다. 관절 건강에 좋은 운동은 웨이트 운동이다. 관절 주변의 근육을 강화하고 스트레칭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부상 관리인 셈이다. 다쳤을 때는 무엇보다 휴식이 중요하다. 휴식해야 원래 상태로 회복할 수 있다. 이때 가만히 쉬기보다 적당한 운동을 하며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 재활 운동은 회복 시간을 당겨준다. 재활 운동을 할 때는 통증을 파악하고 통증이 없는 범위에서 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 꾸준히 점진적으로 해야지 급한 마음의 강도를 높이면 재발의 위험이 있다. 통증이 없더라도 다친 부위와 연결된 다른 근육과 균형을 맞추는 시간이 필요하다. 어깨 결림은 어깨와 목 주변의 근육이 뭉치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서 생긴다. 어깨 결림의 가장 효과적인 운동은 동적 스트레칭이다. 동적 스트레칭은 팔과 다리를 다양한 방향으로 움직여 근육을 이완시켜준다. 허리 통증은 헬스클럽에서 무거운 운동기구를 무리하게 들 때 생긴다. 코어 힘도 없고 근육 이완도 없이 바로 운동하면 허리에 통증이 온다. 허리 통증을 예방하려면 코어 힘을 길러야 한다. 플랭크 자세, 짐볼을 이용한 코어 운동이 좋다. 우리는 등산, 테니스, 달리기, 야구, 축구 등 많은 운동을 즐긴다. 부상에서 멀어지려면 운동하기 전에 반드시 스트레칭을 해주어야 한다. 나는 달리기를 혼자 연습할 때 무조건 뛰기만 했다. 쉽게 부상이 왔고 일주일을 쉬고 다시 뛰면 똑같은 곳에 통증이 왔다.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운동했다는 때에만 의미를 두었다. 그러다 제대로 운동을 배워보기로 마음먹었다. 달리기를 선수 출신 코치에게 본격적으로 배웠다. 코치는 달리기보다 다양한 보강 운동과 스트레칭을 강조했다. 30분 러닝을 하기 전에 30분 보강 운동과 스트레칭을 했다. 보강 운동은 웨이트 운동을 기반으로 한다. 좋아하는 운동을 하기 전에 근력 운동과 스트레칭은 필수다. 러닝을 하고 다음날은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을 한다. 등산을 다녀온 다음날에는 충분한 휴식을 하고 근육의 피로를 풀어준다. 운동할 때 통증이 오면 곧바로 휴식해야 한다. 동시에 재활 운동을 꾸준히 해야 다시 운동할 때 다치지 않고 즐길 수 있다. 운동만 한다고 몸이 건강한 것은 아니다. 근육도 피곤하다. 피곤한 근육을 알아차리고 힘을 주어야 한다. 부상 관리를 하면서 휴식할 때에도 스트레칭은 꾸준히 해야 한다. 등산을 하면서 놀라운 광경을 많이 목격했다. 80세가 넘은 할아버지들이 높고 험한 산을 힘들이지 않고 올라오시며 나에게 인사를 건네셨다. 젊은 사람이 힘들게 산을 위에 와서 우리야 심심해서 오지만 심심해서 오셨다고 나는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이며 대단하시다는 말을 연발했다. 설악산에 오르고 가장 경사가 심한 오색 호수를 하산할 때도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나는 이미 무릎에 무리가 와서 뒷걸음질로 때로는 옆으로 내려오며 애를 먹고 있었는데 50대 등산객들은 급경사를 뛰어가듯 내려갔다. 그들을 보면서 느낀 건 딱 하나이다. 나이 먹어서도 젊은 관절을 가지고 좋아하는 운동을 하고 싶다. 지팡이를 짚고
골고대는 노인은 되지 말아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튼튼한 무릎을 가질 수 있는지 공부하기 시작했다. 이토록 몸이 좋아하는 순간. 통증이 느낄 때는 부상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여 교정한다. 스트레칭을 하여 근육 통증을 미리 방지한다. 관절 부위의 근육을 강화하여 충격을 완화하고 통증을 예방한다. 다쳤을 때는 무리한 운동보다 충분히 휴식하고 재활 운동을 해야 한다.